다가 딱 수업하고. 일단은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했을 때 일단 정의 자체는 이제 교재 나온 대로 그냥 읽어보면 x의 집합 x와 y에 대해 x의 각 원소에서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고등과정에서 집합 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우리가 대응을 시킬 건데 y로 우리가 대응을 시킬 건데 x1, x2, x3에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얘가 이제 y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거. y3에서 얘가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고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고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세 개짜리 우리가 하나 더 그리면 x1, x2, x3에서 y1, y2, y3으로 대응시킨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하나당 하나고 하나당 하나고 하나당 하나고 그러니까 x 입장에서 y 값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 x 입장에서 y 하나 결정되는 거, x 입장 y 하나 결정되는 것들은 함수다. 근데 x 입장에서 y 값이 우리가 두 개가 결정되는 경우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 해서 x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당 하나가 대응되는 것들이 함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뭐 어원은 이제 약간 함수 자체가 그냥 그 뭐랄까 상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x 값을 어떤 걸 넣었더니 여기를 거쳐서 이제 y의 어떤 값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이제 좀 약간 함수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얘가 펑션이죠. 그러니까 x1을 집어넣었을 때 y1이 입력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제 함수가 있는 게 리모컨 같은 것들, 리모컨 같은 것들 우리가 눌렀을 때 우리가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켜져야 되고, 그죠? 온오프가 돼야 되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온도를 올린다를 눌렀을 때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함수, 그래서 펑션에서 기능을 한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제 리모컨에 대해서 올림을 올렸는데 얘가 어쩌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이러면 이제 고장이 난 거지. 이런 건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대로 얘가 적동을 하는 게 함수다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 하나당 하나가 대응시켰어서 이걸 했을 때 다 함께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게 함수다. 그래서 함수 개념은 이제 시작은 이렇고, 그렇죠?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우리가 값을 보내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x 값에 따라 y가 결정했는데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값을 정해주는 녀석들에서 얘가 이제 정의역이라는 함수고요. x가 정의역이라는 함수고, 우리가 이 값을 받을 준비하는 녀석들을 x에서 y값 받을 녀석들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역이라고 부를 거다.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원소가 3개밖에 없다 그랬을 때 얘가 y4까지 있어도 얘가 값을 받는 놈들은 이렇게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받는 녀석들이 우리가 치역이다. 그러니까 치역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가 x는 f x 값들의 집합이다 해서 함수 값들의 집합이 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림을 좀 우리가 쉽게 그려서 나타내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고 그 공역 간에 치역이 있어서 x 값이 이 치역에 대해서 대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역 치역이 보통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정의역, 공역, 치역했고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f 함수를 정의할 때 단순히 어떤 fx가 뭐 ex야 이러면은 보통 얘는 이제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의 함수로 해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 어떤 f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fx가 똑같이 2x인데 얘를 이제 어떤 x의 함수를 우리가 이제 1, 2, 3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y라는 함수는 우리가 자연수의 함수로 정의한다. 이러면 얘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치역을 우리가 y 다시라는 집합으로 뒀을 때 얘가 2, 4, 6이 되는 게 얘가 치역의 집합이 될 거다. 얘는 공역이고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와 있고 얘가 정의역의 집합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x에서 y라는 함수고 x는 요런 집합이고요. 그때 성립하는 fx의 식이 2x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 그래서 뭘 정의해주면 정의역과 공역을 정의해주고 관계식을 주든지 어떤 문장을 주든지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다. 보통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실수에서 실수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함수식 자체로만 다룬 것들을 주로 우리가 풀어온 거고, 그렇죠? 함수 단원에서만 또 정의역, 치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얘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합에서 집합을 관계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식이 fx가 x제곱이란 게 있고 어떤 fx가 gx가 얘가 이제 어떤 x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정의역 자체를 우리가 0과 1로 주게 되면은 0에서 0으로 가고 1에서 1로 가는 함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0에서 0으로 가고 1에서 1로 가니까 정의역이 x 이퀄 0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서 이때 fx하고 gx는 서로 어떤 함수냐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정의역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얘는 나오게 되냐면은 어떤 fx가 x제곱이 있고 gx가 뭐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때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 하면 얘가 서로 같은 함수 값을 갖는 녀석들이 정의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하고 2x-1을 갖다 놓고 풀어서 이 방정식을 그냥 풀 거고 그때 x값이 1 하나가 나올 거니까 정의역이 얘가 1일 경우에만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 구하시면 정의역이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되고 나면은 얘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담을 연립해서 푸시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제 개수가 여러 개가 나왔어. fx가 x제곱이고 gx가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럼 x제곱이 x 플러스 2니까 얘를 연립해서 풀면 0이고요. 이때 x 빼기 2하고 x 더하기 1로 나오죠. 이때 나오는 x값이 대체 마이너스 1과 2니까 얘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얘가 있는 거 공집합 제외하고 얘도 될 거고 얘도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부분 집합들의 개수가 얘가 성립하는 집합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합 문제 섞어서 혹은 방정식 문제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함수가 출제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서 가는데 이제 같은 그림을 갖게 되면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이런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식이 같아도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놈이랑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함수하고 1대1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가 있고 1 대응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라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x1, x2, x3이 있고 그리고 y1, y2, y3이 있으면 이 y4까지 있을 때 얘가 하나당 하나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 x 입장에서 하나고 y 입장에서 하나고 x 입장에서 하나고 y 입장에서 하나일 때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될 거고 1대1 대응이 붙게 되면 우리가 공역에서 뭐가 사라지면 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1하당 하나당 하나인데 y에서 남는 게 없어야 1대1 대응이고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 차이가. 그리고 이 1대1 대응 조건이 얘가 어떤 조건이기도 하냐면 뒤에서 배울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근데 얘랑 얘가 좀 같은 거 같으면 좀 달라.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렇죠? 공역 중에서 남는 것들을 버리고 얘를 치역을 공역으로 만들면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좀 가끔씩 나오니까 1대1 함수인 경우에서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명제가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다이면 fx1하고 fx2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다른 값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나타낼 거고 요거에 대해 대우를 쓰게 되면 fx1하고 fx2가 서로 같게 되면 x1하고 x2가 서로 같습니다 했을 때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문제 속에 있다기보다 문제를 뭐 출제할 때 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할 때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만족하면 1대1 함수보다 해서 이 표현 자체 하나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의 자체가 뭐 이렇게 쓰여지는 거 있을 거다 해서 1대1 함수고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수 함수라는 게 있는데 상수 함수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x1, x2, x3이 있으면 얘가 다 하나의 값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흔히 이제 y = 1이라든지 y = 0이라든지 y = 뭐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수 함수에 해당. 뭘 넣어도 같은 값으로 갈 겁니다. 그게 상수 함수고 그리고 이제 항등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y = x가 돼서 x에서 본인 자체로 가는 함수가 항등 함수입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상수 함수, 항등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에서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다. 그렇죠?
집합의 그러니까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래도 좀 함수 초반에서 좀 쉬웠던 단어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이제 합성함수인데 우리를 좀 괴롭혔던 것들이 합성함수요. 자, 합성함수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쉽게 생각하면 두 번 넣는 거. 자, x에서 어떤 f로 가는 함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fx로 갈 거고, 그리고 또 x에서 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서 g라는 함수 거치면 얘가 gx로 갈 거고, 얘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얘가 g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g라는 함수에 fx를 집어넣을 거니까 g 안에서 fx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를 또 f를 거쳐 들어가면 f라는 함수에 gx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얘를 표현할 때는 이제 보통 f 거쳐서 g를 거쳐 가는데 얘가 얘를 뒤쪽에 먼저 써요. 뒤쪽에 먼저 쓰고 g를 앞에 써서 여기다 x를 집어넣는 거. x가 얘를 거치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해서 이 그림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거고, 보통 여기 넣고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들어가. x가 f를 거쳐 g를 거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를 거치고 f를 거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요 순서 그대로 가서 f하고 g를 합성함수 했을 때 x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오면 x에서 g를 거치고 g에서 f를 거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순서가 조금 이제 보이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서로 또 다른 함수입니다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거다. 그래서 식을 통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씩 어떻게 푸냐면 fg하고 그리고 gf가 서로 같을 때의 어떤 개수의 조건을 구하시오해서 이때 어떤 개수값을 구하시오. 얘가 이제 특이한 경우, 얘가 아닌 경우고 얘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떤 함수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기억할 건 얘가 서로 다릅니다. 한번 설명하지 않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h라는 함수를 거치면 h라는 함수의 g하고 fx를 다시 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함수식이 될 거고, 얘랑 또 비교해가지고 밑에다 하나를 더 써주면 x에서 f를 거치고 g를 거치고 또 h를 거칠 건데,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함수 자체가 뒤에서부터 순서대로죠. 얘가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다시 쓰면 f하고 g하고 f를 합성함수한 식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보듯이 앞에 걸 먼저 하면 얘가 h라는 함수에다가 g하고 f를 합성시킨 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에 걸 먼저 해도 마찬가지고 x에서 fx로 갈 거고, 그렇죠?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어떤 x에서 gx로 갈 거고, gx로 갈 거고, gx에서 h의 gx로 갈 거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인 거니까 hg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해서도 같죠. 얘를 먼저 해주나 서로 같을 거니까 이 함수하고 뭐가 같을 거냐면 hg를 먼저 하고 f를 합성함수에도 같을 겁니다 해서 결합법칙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에서 우리 정리해 준 거. 그래서 f랑 g를 합성함수랑 g랑 f를 합성함수하는 건 서로 다르지만 fgh를 합성함수하고 fgh를 합성함수하고 얘를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해서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해서 우리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 게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 그냥 구하는 것들을 하면 되겠지. 어떤 fx가 2x-1이고 gx가 뭐 x제곱이라 그러면 f랑 우리가 g를 합성함수 했을 때는 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 f라는 함수에 gx를 집어넣은 식이 될 거여서 gx가 x제곱이니까 f의 x제곱을 넣은 거고, 그 자리를 x자리 그대로 두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반대로 g랑 f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얘는 g라는 함수에 fx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g라는 함수 fx가 2x 빼기 1이니까 2x 빼기 1이 x자리에 들어가면서 제곱을 하겠죠. 얘는 4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죠. 봤듯이 얘가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합성함수 할 때 이제 요령들이랑 뭐 이런 거 같이 좀 익혀서 풀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식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 했듯이 좀 화살표 자체를 우리가 활용해서 뭐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요. 성질들이랑 이런 거 같이 했고요. 조건을 이용 함수값 구하기는 이제 역함수도 일단은 역함수를 지금 좀 구해봐야겠죠. 역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좀 문제에서 주는 거는 이 단원에서 1차 함수 뒤쪽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나오면 그때 하겠지만은 y equal 2x-1이야.
그러니까 fx가 2x-1이면 이때 f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뭐 본인들이 맞는 걸 하면 되는데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에 대해 정리하면 2x가 y, x하고 y가 포인트는 x하고 y가 역할을 바꿀 거다죠. 그러니까 이제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될 거다가 포인트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y에 대해 정리한 거, 이 x 플러스 1이니까 이때 y 이퀄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요놈의 역함수는 얘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y 플러스 1이고 x가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상태에서 xy 바꿔주면 y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해서 이건 사실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xy가 역할을 바꿀 거다가 포인트 됐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순서로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하던 방식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역함수를 구할 때 이제 y 이퀄 x제곱 같은 걸 생각하면은 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얘는 역함수를 구하면 x, y 바꾼다 그랬으니까 x가 y 제곱 될 거고 그렇죠? 그럼 y 제곱이 x니까 얘는 y 이퀄 얘가 루트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x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y 이퀄 루트 x, y 이퀄 마이너스 루트 x 하면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될 거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축에서 한쪽만 그렸을 때 이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워질 거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제 x가 y 이퀄 x 제곱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또 x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해서 이때는 y 이퀄 루트 x 여기까지만 해서 이것만 우리가 그려지겠지. 요 놈에 대해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서 정의역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x하고 y를 바꾼다는 거를 우리가 앞단은 어디서 했냐 도형의 이동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얘가 이제 이동해서 y하고 x가 바뀐다는 거는 y 이퀄 x에 대해서 얘가 서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거기까지 해서 역함수에서 갖는 성질까지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봤고 나머지는 문제를 좀 풀면서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1번하고 3번 그리고 6번, 9번 1, 3, 6, 9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 1, 3, 6, 9 쌤,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볼게요. 빠르게 가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해석이니까 1번 보기 1번은 이런 모양인데 x값에 따라서 y값이 두 개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고. 2번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진 거 x값 기준에서 하나 대응하고 하나 대응하고 하나 대응하고니까 2번이 답인 거 우리가 그래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도 x 이퀄 어떤 꼴이고 x값 하나에서 대응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게 많으니까 얘도 아니고요. 4번도 보면은 아까 이제 아니라고 했던 거 x값 하나에서 두 개가 대응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고 5번도 3번과 같은 이유로 해서 뭐 계단식으로 꺾였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이제 함수가 될 수 없는 놈들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건 2번입니다. 3번은 그립시다. f에서 오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넣으면 0으로 갈 거고 0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1에서는 또 0으로 갈 거니까 얘가 이제 a라는 집합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1에서 0으로 그래서 그 치역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1과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 그림도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그렇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1에서 0으로 돼서 1라는 집합도 마이너스 1과 0이 되겠죠.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 맞고요. C도 마찬가지로 1에서 0으로 그리고 0에서 0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로 가나 2로 가죠. 2로 가죠. 그래서 C라는 집합은 0과 2가 되는 거고 D라는 집합도 1에서 2로 0에서 0으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거니까 얘도 D라는 집합도 0에서 2로 얘가 서로 같은 집합은 맞죠. 집합 표시에는 같은 게 맞고요. F하고 G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 했을 때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같은 점들을 지나가니까 얘는 맞고요. H하고 K는 1에서 0이고 1에서 2야. 여기서부터 이미 같은 집합은 아니다 해서 기억과 니은이 돼서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일이 확인을 좀 했고요. 6번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함수인 걸 먼저 체크하면 니은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디귿도 함수 맞죠? x축 전체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디귿도 함수가 맞고요. 됐죠? 니은은 함수 아니고 미음도 아니고 비읍도 함수가 맞고요. 그렇죠? 그럼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 3이 될 겁니다 하고요. 1대1 함수면 잠깐만 기억도 함수 맞지? 쏘리 기억도 함수가 맞죠? 꺾인 거 x값 기준에서 하나가 하나 그래서 이제 a는 4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1대1 함수 하면 기억은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도 1대1 함수 맞아요. x값 기준 하나가 대응됐으니까 디귿도 1대1 함수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같은 경우 니은은 1대1 대응이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아니게 되냐면은 얘가 중간에 빈값이 있어. 이 값들이 우리가 함수값을 못 받았으니까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x에서 y의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나 남은 원소가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되겠죠. B는 2가 되고 C는 1이 될 거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얘가 7이 될 겁니다. 이거를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주라. 이거고요. 9번은 이제 정의된 범위가 달라서 0보다 작을 때 얘가 항등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4일 때 얘가 0보다 작은 값 넣었을 때도 얘가 뭐가 되면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도 5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fx 자체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함수값이 모두 5가 될 거다. 그렇죠?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를 넣었을 때 얘도 5가 돼야 되니까 a제곱이 얘가 3이 될 거고요. a 값은 3인가? 마이너스 3인가? 얘는 안 되는데. 뭐지? 갑자기 얘는 안 되는 거잖아. A는 없는데 A 값은 존재하지 않지. 여기서는 이제 못해요. 여기서 나는 어떤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5가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없을 거고 얘를 만족하는 게 항등함수 소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fx가 x가 되는 거지. 상수함수랑 헷갈렸습니다. fx가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a제곱 넣었을 때 얘가 이제 a가 돼야 되겠죠. a제곱에서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얘를 만족한 0보다 작은 값은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찾을 거고, 그렇죠?
여기다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B를 넣었을 때 2B 빼기 3을 했을 때 얘가 또 B가 돼야 되니까 이제 B가 얘는 3이 돼야 되겠죠. 0과 4 사이에 들어간 거 맞으니까 B는 3인 거 하나 찾았고 4보다 클 때는 5가 될 거니까 얘는 5에서 5로 가야 되니까 얘는 C값은 5가 되겠지. 상등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그냥 다 더하는 건 상등함수니 A, B, C를 그냥 더해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돼서 얘는 8에서 2빼니까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지. 넘겨서 또 네 문제 한번 또 달려볼게요. 12, 15, 18, 21. 문제 해보고 또 맞춰봅시다.
얘도 이제 2에서 이제 f를 거쳤을 때 0보다 크니까 이쪽에 들어갈 때 1 빼기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f를 한 번 더 거쳤을 때 0보다 작으니까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2로 갈 거고요. 한 번 더 거치면은 얘로 갈 거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총 4번 거쳐서 가는 함수값을 구해주니까 얘가 이제 요 놈이 답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2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는 원래는 다르지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에서 얘를 구해보면은 g라는 함수에 ax 더하기 10을 집어넣은 거고 얘는 요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4에 ax 더하기 10이 들어가고 플러스 a를 할 거다. 마저 정리하면 좌변을 마저 정리하면 4ax 플러스 a 더하기 40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변을 좀 정리를 해주면 f라는 함수에다가 gx를 넣을 거니까 4x 더하기 a가 들어간 형태고 얘도 정리하면 4x 플러스 a를 넣을 거니까 a에다가 4x 플러스 a가 들어가고 그게 플러스 10입니다. 마저 정리하면 4ax에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2죠.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같을 거다. 그렇죠?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12 a 더하기 40이고요. a제곱 빼기 a 빼기 30이 0이고 인수분해하면 a 빼기 6하고 a 더하기 5로 인수분해 되겠죠. a가 6도는 5인데 양수 a를 구했으니까 a는 6만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8번은 이제 f 얘가 성립하고 f2가 4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게 f5를 구할 수가 문제. 얘를 구하자. 얘를 적당히 쪼개볼까? 얘를 이제 f1 더하기 1로 두면은 얘가 이제 f1 곱하기 f1이 될 거고 얘가 4니까 f1이 양수인 치역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f5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 f3을 구할까? f4를 구할까? f4를 구합시다. f4를 구하기 위해서 f에 2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f2 곱하기 f2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가 돼서 16 이게 되고 또 이제 f5를 구하라 f에 4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f4 곱하기 f1이죠. 얘는 16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답은 3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규칙을 보고 나면 얘가 지수함수인 걸 알 수 있긴 해요. 2의 1제곱이고 얘가 2의 4제곱이고 얘가 2의 5제곱이고 덧셈이 곱으로 가는 게 이제 지수 성질이니까 지수함수에서 그냥 뽑아냈구나. 이게 예측도 되겠지. 21번은 이제 1대1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1대1 대응 함수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 x가 0보다 작을 때 y = x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x 제곱이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 하나. 얘가 1대1 되면 맞네요. 기억은 맞고요. gx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서 y절편 1이고 길게 염수인 그래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절편 1이고 양수인 그래프. 그렇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함수값 두 개를 받는 y값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렇죠? h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0,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블록한 형태고 여기까지 끊겨서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요. 얘도 이제 0,1이고 얘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우리가 이제 그 함수값을 갖지 못한다는 거는 아래 함수인데 역함수를 취했을 때 요 r 중에서 요만큼이 함수값을 못 갖죠. x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x 값들이 있는 거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의역만 주고 시험을 우리가 구분해주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얘는 어쨌든 아니다. 디귿은 아니고 디귿이 약간 한정. 기억만 답이 되겠다. 자, 넘겨서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24번하고 27번 또 한번 해봅시다. 화장실 하나 보세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제 그 특징인데 역함수가 줬으니까 합성함수 통해서 이제 hx 구하면 얘는 이제 위치를 맞춰서 왼쪽에다 f의 역함수를 합성하고 g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역함수에서 성립할 거다고 역함수와 기존함수 합성함수 하면 얘가 이제 상등함수로 날라갈 겁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곱하기 1 같은 역할. h 함수라는 거는 이제 hx는 다시 쓰게 되면은 f의 역함수에다가 gx를 집어넣은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넣으면 되죠. gx를 x자리에 넣을 거니까 그렇죠? 얘가 2분의 x자리에 3x 더하기 5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겁니다. 얘를 마저 정리하면 얘가 2분의 3x 더하기 2까지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구해보자. 여기에서 없어. 얘를 마저 쓰면 2분의 3x 더하기 1까지 해서 얘가 답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3번 이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 이제 합성할 때 방향을 맞춰줘서 우리가 이제 합성을 시키자. 물론 이제 바로 구할 수도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고 얘를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fx를 구하면 y가 2분의 x 빼기 3이고 그럼 x하고 y를 바꿀 거니까 2분의 y 빼기 3이고 그럼 2x가 y 빼기 3이고 벌써부터 조금 복잡하네. 2x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제 fx 자체가 얘가 2x 더하기 3인 거고 그죠? f 함수하고 f라는 함수에 h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g라는 함수였죠. g라는 함수였으니까 3x 더하기 5죠.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대로 두면 2hx 플러스 3이 얘가 3x 더하기 5고 여기서 좀 2hx가 3x 더하기 2고 hx는 아니 힘들어. 2분의 3x 더하기 1입니다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죠. f라는 함수 거쳐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그거는 뭐 이렇게 풀었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게 좀 훨씬 간결한 건 좀 보여서 이것도 이제 약간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27번은 얘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 함수에서 x의 절대값을 시켰을 때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클 때를 그리고 y축 대칭을 시킬 거다. 대칭을 시킬 거다 해서 얘는 그래프가 기억에 대한 그래프는 이 부분을 그렸고 거기서 y축 대칭할 거니 이렇게 그려질 거고 y = 1과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해서 기억은 맞는 거 되겠죠. 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얘는 이제 그려졌을 때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는 f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우리가 이제 위로 y축 대칭을 x축 대칭을 시킬 거다.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려진 그래프가 이만큼인데 0보다 큰 거는 그대로 그릴 거고 0보다 작은 부분만 꺾여 올리면 이 모양이 되는 게 이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y = x3, y = 1하고 교점의 개수 3개입니다 해서 얘도 맞는 거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y에만 있으면 fx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얘 이제 뭐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얘는 이제 거기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만 할 거예요? y 값이 0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고요. y 값이 0보다 큰 범위만. 얘를 대칭시키는 거야. 얘를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마주보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또 특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얘가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 절대값 씌우는 거 많이 꺾어 올려봐서 아는데 여기다 있는 거는 0보다 큰 범위 구하고 얘가 뒤집어서 복사를 할 거다. 그렇죠? 둘 다 절대값 씌워진 거는 어디만 그릴 거냐면 1사분면만 그려요. 1사분면 그리면 얘랑 얘가 그려질 거고 이 상태에서 사방 대칭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 할 거고 얘를 또 x축 대칭을 또 할 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y = 1과 이제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해서 이것도 맞는 거 확인이죠. 얘는 1사분면 그리고 접고 대깔끔하니 정원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은근히 좀 많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다시 해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68쪽까지 하고요. 그리고 명제를 좀 줄게. 일단은 이제 각자 과제 틀린 거 오답들 하고 있으면은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면 수업이 끝나겠죠. 한 바퀴 쭉 돌면서 질문을 받을게요.